황금 추세 시간입니다. 잠시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는 현재 1.56%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395선이고요. 외국인이 3,714억 원어치 현물에서 물량을 들여오면서 매수 우위고요. 코스닥 시장은 840선입니다. 1.6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쪽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네요. 황금 추세 김성남 매니저 연결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을 만드는 남자 김성남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좀 기분 좋게 시장을 더 바라봐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불확실성은 좀 많이 거치지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그 일정을 하나하나씩 없애져 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이후에 상당한 진흙탕 싸움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무래도 좀 많이 기울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단 시장 자체가 현재까지 우리가 3월 폭락 이후에 끌고 왔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러한 악재적인 것들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이었고 최근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부분들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부양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것도 하나의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좀 줄여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면 그것이 현재 어떤 시장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내일로 다가왔죠. FMC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른 결과. 그래서 이때까지는 FMC도 마찬가지로 대선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공백이 시장에 반영됐던 부분들이고 이 FMC에서 무언가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파월 연준 의장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선거를 통해서 좀 뽑히신 분들이 부양책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해봐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의 어떤 그런 실망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일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또 강력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무언가를 좀 더 나타내줄 수 있는 또 12월 FMC를 좀 더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멘트만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걸 좀 보면 불확실성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오히려 저는 미대선의 어떤 여러 가지 확정적인 결과물보다는 FMC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또 부양책에 대한 것들이 언제 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자세한 얘기는 또 저랑 친구되시면 많은 이야기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금 말씀 중에 그 소리 감이 좀 멀어지면서 잘 안 들리거든요.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승장에서 그리고 대선이 지나가면서 내일은 또 연준의 FOMC 회의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김성남 매니저 연결해도 될까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럼 종목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우리 어제 KT 서브마린 시장 흔들림에 상관없는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물론 오늘은 상승 종목이 워낙 많은 날이라서 이 종목도 올라갑니다만 시장 상승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도 시장 흔들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또 흔들기가 있었지만 일단 KT 서브마린 오늘은 강한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고 오늘은 또 바로 반대적인 부분들이 쉽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LS 전선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이니까요. 일단 목표가 7,000원 제시해드렸던 그 목표가까지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또 시장이 또 불확실성이 하나씩 벗겨질 때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되니까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오늘도 고점을 또 높여 나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 바로 급등 이후 눌림목 주고 또다시 그 지지받은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그다음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사실 좀 대응이 어렵거든요.
집에서 육아를 하시는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얼마나 빼기 어려운지 몰라요. 아이를 케어한다는 게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좀 매매가 여유로워야 된다라고 좀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죠? 메디포스트 현재 뭐 보합권이긴 하지만 장중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뭐 10% 넘는 수익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DSC 인베스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자마자 사실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훌쩍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눌림목을 주면서 오늘 또 한 번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연말로 되고 또 이렇게 미대선이라는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들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분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좀 발전적인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DSC 인베스트 지난번에 제가 얼마 이상 빠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해보자 라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제시했던 5,000원을 그때 한번 넘어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높게 본다라면은 한 5,500원 정도까지 약 10% 정도의 수익을 좀 더 기대해보면서 목표가를 좀 상향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나는 지난번에 목표가에 가서 전략 매도해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21동 평균선들 이런 자리들 지난번에도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기다려서 매수는 충분히 다시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관심 종목에서 관심권으로 계속 놔둬놓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조금 시장 얘기를 하다가 조금 잊으면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잊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미대선이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심각해져 가고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보니까 독일에까지 지금 SOS를 요청한 상태예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적인 부분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한 상태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오늘 연관돼서 미대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요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혹은 현대적인 어떤 움직임에서 오늘의 종목을 좀 뽑아봤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략해볼 종목 알아보죠. 오늘 뭐 좀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좀 주도하는 섹터에서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또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뭐가 좀 빠졌나 봐요.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잠깐 볼게요. 자, 코스피 2393선입니다. 외국인 이제 4천억 원 넘게 물량 계속해서 좀 들여오면서 키워가고 있어요. 매수폭.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58% 상승. 빅히트엔터가 16만 원 다시 넘어섰네요. 반등이 이어집니다. 하나솔루션 47,250원이고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시원하게 안 가네요. 59,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김성남 매니저 만나볼게요. 네, 음향 상태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오늘 잘 찍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덩치가 있는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영진약품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진약품도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메디포스트하고 차트적인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영진약품은 KTNG 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바이오 제약 사업 그런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럽에 특히나 좀 심각한 그런 상태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너무 큰 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오늘 달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부분들. 근데 그 구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달이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메스퍼스라는 이 종목도 지금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에서 프랑스에서 독일까지 자기 자국에서 뭔가 해결을 못하고 또 독일한테 SOS 손을 내밀었다라는 이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치료제 중에서 덱사메타손이라는 치료제가 있어요.
요거를 최근에 일본에서 코로나19 진료 안내 지침에다가 덱사메타손을 치료제로 등재를 한 바가 있어요. 소개를 한 적이 있고, 또 영국에서도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이 덱사메타손은 사실 염증 치료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워낙에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생산에 대한 이슈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주가 흐름이 매우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전에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우리가 올라갈 만한 자리들에서는 한 3배, 4배 정도의 상승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런 그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되고 그리고 눌러줄 때 거래량 없이 잘 마무리하가 이 바닥권에서 더 이상 빠질 만한 자리가 없어 보일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 종목 중에 메디포스트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메디포스트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약간 짧지만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천천히나마 잘 올라가죠. 이런 모습이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진약품으로 넘어와서 말씀드릴 때에 이동안 지금 우리가 9월 이후 모습이 별로 안 좋았던 건 3분기에 대한 조금 실적적인 부분 우려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3분기에 적자에 대한 부분이 좀 크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발표가 딱 나온 겁니다. 발표가 딱 나와서 적자 전환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영업 손실이 5억 원 정도밖에. 매출은 이제 500억짜리 회사인데 5억 원 정도의 잠재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더 이상 발표가 나오고 나니까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얻어맞을 매를 맞는 그런 부분으로 악재가 좀 해소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너무 또 허황되게 높게 잡을 건 아니고요. 9,0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9,000원은 지난번에 한번 떨어지다가 머물러 갔던 첫 번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거고, 그거는 9,000원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 9,000원만 뚫고 가면 12,000원까지 목표가는 크게 높여야 됩니다. 그런 종목이고 워낙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자, 손절 라인은 6,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손절까지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진약품 다시 좀 보겠습니다. 목표가 9,000원 잡아주셨네요. 오늘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여러분들 MBN 골드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좀 저랑 친구 되기가 되시면 문자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다 무료로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니까요. 친구 되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